한 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시민데스크 박석원입니다. 여느 해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의 5월이 시작됐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지연됐던 프로야구가 오는 5일 개막되지만 당분간은 관중 없이 경기가 치러질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구장을 가득 메운 야구 팬들의 쉴 틈 없는 응원 소리가 어느 때보다 그립습니다만 방심은 금물이겠죠. 철저한 생활 방역 준수와 함께 사회적 거리 두기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시민데스크 4월 시청자위원회 소식 준비했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지난 21일 온라인 단체 채팅방에서 열린 4월 시청자위원회. 이번 회의에서는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특별 기획된 당당당 인터뷰 코너와 함께 개표가 주는 긴장감에 보는 재미까지 더한 YTN 개표 방송에 대한 호평을 들어볼 수 있었는데요. 더불어 선거방송 대담 속 출연자의 근거 없는 무책임한 발언들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습니다. 영상 속 위원들의 모습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원용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시청자 의원님들 다시 온라인으로 뵙게 됐습니다. 감염병 코로나19 여전하고 이로 인한 경제 위기에 대응하느라 온 사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선거로 민의를 확인하는 순간까지 고단한 나날들이지만 여러 가지 깨우침의 나날들이기도 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의 강점이 더욱 뚜렷하게 보이고 또 약점도 재확인하게 되고 고쳐야 될 당면한 과제들이 무엇인지도 여러 가지 생각하게 합니다. 특히 선거 과정에서 집단지성의 그 놀라운 판단력과 그리고 엄중한 지시 그리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시민들의 판단력, 결행력은 언론, YTN을 향해서도 똑같이 작동될 것이라는 그런 예감을 합니다. 우리 언론에게 비과학적인 것, 부조리한 것, 불합리한 것들 외면하지 말고 제대로 전달하라는 명령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가짜 정보, 가짜 지식 분별해서 전달해야 되는 YTN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는 시점임을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역할을 위해서 내부 구성원들과 무엇을 해야 될지 계속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원격 회의로는 온라인 회의로는 마지막이 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회의에서 주시는 시청자 의원님들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YTN 시청자 의원 이규일입니다. 총선이 끝나고 이 총선 결과에 대한 YTN의 관점이 담긴 그런 인터뷰 이 컨텐츠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SNS에서 이 YTN 컨텐츠 중에 이 미래통합당 역대급 참패 부른 3가지 장면이라는 컨텐츠가 인기가 좋던데요. 이 총선에 대한 YTN의 종합적인 관점이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운 영상이라서 신문으로 치자면 좀 사설과 같은 그렇게 총선 결과를 YTN에서 종합적으로 정리하는 이런 성격의 콘텐츠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선거 연령이 낮아지면서 이 새내기 유권자들이 크게 증가했는데요. 좀 방송에서 이 새내기 유권자들을 위해서 좀 직접적인 내용들, 각 정당의 특징이나 또 화제가 되는 선거구의 후보들의 면면, 또 이 포인트, 선거의 포인트 이런 점들을 좀 이렇게 눈높이에 맞춰서 제작할 수 있다면 좋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이번 총선 끝나고 SNS에서 특정 국내 특정 지역에 대한 조롱이나 혐오의 표현이 지금 유행하고 있습니다. 이 YTN에는 이 돌발 영상이나 자막 뉴스 같은 이런 풍자와 위트가 있는 코너가 있어서 이런 점들은 좀 수위 조절을 조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YTN 시청자 의원 임상훈입니다. 선거 방송을 포함을 해서 패널 구성에 있어서 그 학자군이라든가 그러니까 전문가군 그런 분들의 어떤 그 다른 시각 그러니까는 다른 시각이라 하면 다른 의미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이념적인 편가르기에서 나오는 그런 그 패널 구성이 사실 그 좀 진보해 보이게 만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좀 그런 차원에서 그런보단 다른 시각 그러니까 좀 전문가적 시각 그런 그 학자군 중에서 일반인들이 생각하지 못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이야기를 해주는 그런 분들을 모시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이번 YTN의 그 선거 방송에서 보면은 그런 의미에서는 그래도 그 다른 종편들과 특히 비교를 했을 때는 어떤 그 차별성이 있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시시각각 변하는 그런 상황도 전달을 하면서도 그냥 차분하게 불필요한 그래픽 같은 거 뭐 굳이 집어넣지 않고도 차분하게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그 화면 구성 이런 것들이 보도 채널로서의 그다음에 현실적인 그런 상황을 다 고려를 했을 때 이번 선거 방송 YTN 시청자들에게 실망을 주는 그런 방송은 아니었다. 100점 만점에서 70점 줄 수 있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청자위원 정상환입니다. 이번 총선 보도의 경우 YTN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언론 전반에서 나타나는 현상이지만 늘 지적되어지는 흥미 중심의 보도가 주를 이루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정당 수뇌부 중심의 선거 보도는 물론 특히 종로나 동작, 광진 등 특정 지역의 몇몇 유력 후보 중심의 가십과 스케치 기사, 동정 기사가 강조됨으로써 정치 신인이나 지방선거구의 후보들에 대한 정보가 보도되지 않아 언론의 정보 제공에 의한 유권자의 선택은 도움을 받지 못했습니다. 언론이 보다 적극적으로 앞으로 나타날 사회, 경제, 문화, 통일의 문제를 유권자의 시각에서 각 정당 후보들에게 물음을 던지고 유권자의 의제를 제시하였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또한 여전히 패널들의 문제를 거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패널들의 평론을 가장한 정파적 태도는 합리적 판단의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여 시청자가 가지고 있는 기존 자신의 정치적 입장과 생각을 보강하는 효과만을 가져올 뿐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객관적인 태도 변화를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지난 선거 기간 중 현안에 대한 그 평론과 예측이 빗나간 결과를 가져왔던 패널들은 차후 프로그램에서 배제하던지 자신의 오류를 해명하거나 인정하는 시간을 할애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위원 김록입니다. 차명진 후보의 탈당 권유, 제명에 관한 보도 내용인데요. 소속 정당에서 탈당 권유를 했다가 다시 논란이 일자 제명을 했다는 보도인데 당원에 대한 제명은 중앙윤리위원회가 제명을 의결하고 최고위원회가 제명을 의결해 효력이 발생한다. 그러나 통합당은 윤리위원회 회의를 열지 않아 규정상 주요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로 그 하자가 중대 명백하다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지요. 주요 시점에서 총선 후보자에 대한 중대 보도는 취재원에서 나온 기사라 하더라도 그것이 합당한 것인지 확인 후 보도가 필요할 것이다 라는 의견입니다. 또한 이번 총선부터 만 18세 이상 선거에 참여하는데요. 4월 15일 보도된 낭낭 18세의 첫 선거, 그들의 생각은
낭랑이라는 자막이 있어요. 낭랑이라는 단어의 뜻이 무엇인가요? 꼭 필요한 자막이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는 개표 방송에 관한 의견인데요. 지역별, 정당별, 후보자별 투표율, 개표율, 득표율 등 간결한 그래픽으로 이해하기 쉽게 보도했다고 판단됩니다. 향후 그리고 지속적인 포스트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뉴스로 희망을 품을 수 있고 또 실제 희망적인 뉴스를 발굴하고 보도해달라는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YTN 시청자위원 이봉우입니다. 4월 2일에 이 유튜브에서 그때 당시에 있었던 정부가 코로나19 임상정보를 독점한 채 틀어지고 있다라는 이 의혹을 YTN이 저희가 보내드린 요청에 따라 팩트체크를 해줬습니다. 당연히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었고요. 4월 14일에도 서울시가 코로나19 지정 격리시설에 외국인들을 우선 입주시키면서 내국인들, 한국인들은 아파도 입주를 못하고 있다. 이런 또 유튜브상의 정보가 있었는데 YTN이 이것 역시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을 해줬습니다. 이 두 개의 팩트체크 보도 모두 탄탄한 취재, 탄탄한 근거를 갖춘 보도였고요. 아무리 그 유튜브에서 나오는 허위 조작 정보들이 이 뉴스에 외형을 하고 또 그럴듯하게 해놔도 우리 YTN과 같은 보도 전문 매체가 마음 먹고 취재할 경우에 절대 따라올 수 없다는 것을 이 사실관계를 밝히는 그런 능력에 있어서도 또 품질에 있어서도 보도의 품격에 있어서도 이 기성 매체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허위 정보를 걸러내는 데서 기성 매체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YTN이 몸소 증명을 해주셨습니다. 특히 4월 14일 팩트체크 보도 같은 경우에는 한 유튜브 그 시사 유튜브가 4월 6일에 낸 YTN의 팩트체크 기사가 틀렸다면서 영상을 냈었는데 그거를 재반박하는 팩트체크 보도였습니다. 그걸 보면서 우리 YTN 기자가 이 사실관계를 반드시 바로잡겠다는 집념, 이 여론을 오염시키는 허위 정보를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는 어떤 기자로서의 책무, YTN의 책무 이런 것들을 그 보도를 보면서 느낄 수 있어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기분이 좋고 YTN이 앞으로도 이런 보도 참 잘할 수 있구나, 잘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시민과 YTN의 협업이 다양한 방식으로 더 확대됐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YTN 시청자위원회 김보람이 변호사입니다. YTN의 총선 뉴스는 정당들의 각 입장들과 내용들을 분석해서 객관적으로 뉴스화시켰고 또 가짜 뉴스 등 유언비어 확산을 저지하려고 노력했던 점은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선거권자들로 하여금 안심하고 선거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간접적으로 독려한 점은 좋았던 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여당 총선 180석 압승이라는 제하에서 소녀시대의 소원을 말해봐 라는 음악을 깔고 민주하고 싶은 거 다 해 라는 자막은 선거가 치러진 고통과 불안에 대해서 외면한 듯 느껴져서 적절하지 않은 영상으로 보였습니다. 실제로 해당 영상이 끝난 뒤에 뉴스 브리핑은 정석대로 차분하게 진행되었고 당시 패널들도 사회의 불안감과 고통에 대해서 상기하는 발언을 해서 더 조화되지 않는 느낌이었습니다. 다음번 선거부터는 데이터와 관련 자료의 분석을 통해서 좀 더 전문적이고 또 시각화된 과학적 접근을 통해서 선거 결과 분석을 해주면 좀 더 정확한 향후에 전망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 세계적 코로나 이슈와 겹쳐서 총선 방송이 쉽지 않았던 시기였습니다. 총선에서 드러난 공약들과 사회의 약자들에 대한 관심들이 이후에도 지속될 수 있도록 계속 보도가 연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시청자위원회에서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총선에서 그 당당당이란 프로그램을 통해서 격전지 후보들을 직접 인터뷰하고 그곳에 민심을 전달하는 내용의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구성과 기획은 매우 훌륭하고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너무 격전지 그리고 너무 유명한 정치인들 간의 대결 구도만 유권자들에게 알려줌으로 인해서 소외된 지역, 특히 낙후된 지역이라던가 또는 유권자의 관심이 있지만 중앙 정치에서는 소개되지 않은 그러한 지역구도 분명히 존재하는데 그런 곳이 아닌 너무 그 스타 후보 중심으로만 기획된 것 같아서 조금 아쉬웠습니다. 앞으로 총선에 즈음해서는 좀 더 다양한 후보들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획 프로그램을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두 번째는 패널 구성의 다양성인데요. 패널 구성은 많이 다양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그것이 대폭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정치 뉴스 중심으로 편중된 것도 여전하고요. 그리고 각 이슈별로 전문가가 아닌 분들이 모두 평론을 하거나 패널로 출연해서 의견을 개진하다 보니까 전문성이 떨어지거나 또는 그 시청자들에게 정보를 다양하게 제공해주지 못하는 지점들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런 지점들은 향후 꾸준하게 개선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번에 이제 그 4월 15일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일주일 정도 앞두고 선거 방송 언어 지침서라고 하는 그런 지침이 국립국어원에서 발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에도 선거 방송 또 선거 시의 언어 사용에 대해서는 어때야 한다라고 하는 논의들이 많았지만 이렇게 구체적인 지침서의 형태로 나온 것은 처음이기 때문에 각 방송사에서 앞으로 유념해서 선거 방송을 제작할 때에 참고를 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선거의 결과에 대해서 예측을 한다거나 할 때에 이제 특정 후보에 대해서 거론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럴 때에 본인과 같은 정치적인 성향 혹은 같은 정당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후보라고 해서 타당한 근거가 없이 어떤 이야기를 전달한다거나 예측을 한다거나 어떤 말에 대해서 해석을 한다거나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야 되는 특히 YTN과 같은 방송에서는 패널들이 이런 부분에서 조심스럽게 접근해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경계해야 하는 가짜 뉴스를 전달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유념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또 중요한 조항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시청자들에게 바르고 정확한 정보를 선거 기간에는 전달을 하는 것이 방송의 의무가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위원 조현욱입니다. 저는 선거 기간 동안 정치인들을 인터뷰한 당당당 프로그램을 참 재미있게 보았습니다. 관심 있는 지역이나 또는 초박빙 지역 또는 여론의 관심을 많이 받는 후보들을 찾아가서 정책을 인터뷰하고 그를 통해서 유권자들은 지역구에서 내가 누구를 투표할 것인지 또 유권자들이 요구하는 정책사항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개표 과정은 엎치락뒤치락 등락을 거듭하면서 정말 한편에 긴장되는 드라마처럼 손에 땀을 쥐게 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우리 국민들 모두 긴장하면서 개표 방송을 보았을 텐데요. 개표가 끝난 이후에 YTN이 총선 성적표 그리고 각 지역별 득표수, 당락 현황을 잘 표시해 주셔서 시청자 입장에서 아주 쉽게 선거 결과를 잘 알 수 있었습니다. 4월 17일자 방송된 코너를 보면은 180석으로 할 수 있는 것, 할 수 없는 것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저는 법률가 있기 때문에 그 180석이 가지는 법률적인 의미, 정치적인 의미를 알고 있지만 일반 시청자 입장에서는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향후 정치 뉴스를 볼 때 많은 이해에 도움이 되는 유익한 프로그램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 제적 5분의 3으로 패스트트랙 법안을 통과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여당 단독으로
관련 법안들을 통과시킬 수 있게 되었고, 또한 필리버스터 진행에 대해서도 5분의 3이라는 180석으로 인해서 그 필리버스터를 중단시킬 수도 있다는 것. 그리고 국무총리나 대법원장, 감사원장을 임명 동의할 때도 여당 단독으로 임명 동의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는 것. 여러 가지 180석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또한 N번방 사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N번방 사건이 터졌지만 대부분의 성착취 사건들은 해외 서버를 두고 있어서 가해자 검거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국제사법 공조가 굉장히 필요한 상황인데요. 그 성착취 영상물을 추적하기 위한 국제사법 지금 공조 시스템이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미국도 안보부의 검거 사례가 무엇인지 이런 특집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난 21대 총선 보도를 보고 느낀 바를 전하겠습니다. 총선 보도 결산에서 나온 지표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출구조사 결과를 발표한 시간인 오후 6시 15분 이전까지 YTN은 지속적으로 높은 점유율을 유지했었습니다. 그러다 출구조사 발표를 하고 이후 경선 지역의 결과를 알리는 너댓 시간 동안은 그 점유율이 지상파에 뒤졌습니다. 이 결과는 YTN이 지상파에 뒤지는 보도를 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YTN은 시청자의 평범한 일상에 편성된 뉴스라고 인식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아주 급하고 큰 뉴스는 지상파에 의존하고 일상적이며 생활과 밀접한 뉴스는 YTN으로도 만족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YTN은 시청자들의 일상 리듬에 맞추는 일, 일상생활 밀착형 보도를 하는 일 등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같은 소재에 맞는 보도 방식을 새롭게 개발하는 일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시청자를 챙기는 일은 그 같은 적은 일에서 출발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현욱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다른 위원님들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당부도 드렸습니다만은 참 개선되지 않는 부분이 인터넷을 통한 YTN의 그 뉴스의 제공 방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그 홈페이지 맨 위쪽에 분야별 뉴스라는 링크가 있습니다. 저희 경우 먼저 그 마우스가 가는 분야는 경제 분야인데요. 기사들이 그 세부 분류가 없이 단순히 시간 순으로 쭉 나열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시청자 입장에서는 그러한 기사들이 보도가 된 기사인지 아니면 단순히 그냥 인터넷에 올라가기만 한 그런 내용인지, 그리고 언제 어떻게 보도가 되었는지 도무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같은 제목을 달고 있고 거의 똑같은 기사들이 시간만 달리해서 여러 번 중복되어서 또 나열적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그 사용자 입장에서는 매우 불친절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느낌도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물론 뭐 기술적인 측면 때문일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좀 더 나아가서 세상의 변화를 보고 있는 경영진들의 인식과 좀 더 집중된 역량을 발휘를 하셔서 새로운 온라인 시대에서도 충분히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YTN이 되어 주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YTN DMB에서 방송된 프로그램을 평가하는 내가 본 DMB 시간입니다. 오늘은 초등학생 아이에게 꼭 맞는 수학 공부법을 담은 수다학을 살펴봅니다. 부모와 자녀 간에 생겨난 학업 갈등 해소 비법까지 알려준다고 하는데요. 최연주 평가원이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YTN DMB 시청자 평가원 최연주입니다. 코로나19로 전국의 학생들은 사상 첫 온라인 개학을 맞이했습니다. 전례 없는 개학 연기와 원격 수업으로 많은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불편과 혼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수다학은 수학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과 문제들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해답을 제시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사교육으로 고민하는 초등학교 4학년 가정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다재다능한 11살 소녀 은하. 은하네요, 은하. 어우구. 바이올린도 할 줄. 그러게요. 학원에서 공부하는 대신 예체능 활동으로 시간을 보내는 은하. 그 순간 알람이 울렸어요. 알람. 수다학은 진행자와 멘토들이 함께 VCR을 통해 아이의 평소 생활과 공부하는 모습을 살펴보며 이야기를 나누는 형식으로 많은 학부모들의 공감과 흥미를 이끌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아이의 학습 모습과 검사 결과를 통해 전문가들이 부족한 점에 대해서 진단하고 이에 대한 다양한 방법의 해결책들을 제시해준다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또한 전문가들이 교육 방식이나 학습 방법들에 대해 상세한 예시를 들어 설명해줘 학부모들과 아이들이 활용 가능한 정보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이번 편은 사교육을 지향하는 교육 철학을 가진 엄마와 반대로 학원을 다니고 싶어하는 아이의 모습을 담아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사교육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조언했는데 고민에 대한 명쾌한 해답을 제공해준다는 측면에서 기획의도와 잘 부합하고 있었습니다. 더불어 사교육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를 고려해 무조건적인 사교육보다는 부족한 부분에 대해 사교육을 활용해 채워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짚어주는 것도 잊지 않았습니다. 단 프로그램 전체적으로 엄마의 이야기에 반해 아이의 고민과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들을 수 있는 시간은 다소 짧았다는 점은 아쉬웠습니다. 결국 주체적으로 학습 태도를 바꾸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은 아이 스스로 해야 하는 것인 만큼 아이의 이야기를 더 많이 담아내는 것이 필요해 보였습니다. 프로그램은 해결 방법을 제공하는 것에서 마무리되었는데 이에 대한 아이와 학부모의 반응이나 학습 태도의 변화 등에 대해서는 여전히 궁금증이 남았습니다. 앞으로 해결 방법을 받은 아이들을 다시 한번 만나 그 이후의 모습을 살펴보는 것도 시청자들에게 또 다른 재미를 줄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각 가정에서 교육에 대한 걱정이 늘어나고 있는 시점에서 수다학을 통해 더욱 다양한 고민들에 대해 들어보고 실질적인 해결 방법들을 만나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민데스크는 시청자와 함께 만들어갑니다. 보도와 프로그램에 관한 여러 의견들 시청자센터 홈페이지 게시판에 남겨주시고요. 다음 주 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